안녕하세요. 딥러닝 병아리반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딥러닝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들어와요.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with labels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함께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키와 몸무게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키가 얼마일 때 표준 체중이 얼마인지, 표준 체중이 얼마일 때 키가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딥러닝 가지고 그 퍼셉트론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데이터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키라는 데이터의 정답이 몸무게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어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입력된 데이터를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에 통과시켜요. 그럼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y hat이라는 값을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엉터리 값이 나올 거예요. 예측을 잘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엉터리 값이 나오면 그 엉터리 값과 여기 인풋에서 준비되었던 정답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누가 비교하냐면 얘가 비교해요. 크리틱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출력한 값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값을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줘요. 오차가 얼마 안 크면 얼마 안 크니까 조금만 더 바꿔줘 라고 얘한테 알려줄 거고요. 오차가 크면 오차가 크니까 좀 많이 바꿔줘 라고 알려주겠죠. 그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면 점점 에러가 적어져서 이 슈퍼바이스 러닝이 끝난 이 마지막 이제 이 정도면 학습이 다 됐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을 오늘 딥러닝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인공신경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아이디어 한번 살펴볼게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럴넷이라는 거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입력값으로 출력값을 표현할 수 있는 W와 B 값을 자동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겠지만 W 값은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B 값은 뉴런당 한 개만 있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W와 B 값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자, 인공신경망의 할 일은 뭐냐고요? 네, 입력값으로 출력값을 표현할 수 있는 W와 B 값을 자동으로 알아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AND 게이트, OR 게이트, 아니 XOR 게이트 이런 문제 해결할 때 다 W랑 B 값을 이렇게 알아내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자동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자동으로. 지난 시간에 그 시모 페퍼트 마빈스키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뉴럴넷한테 예측한 값이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뉴럴넷은 그걸 가지고 정답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W 값을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업데이트가 잘 되면 다시 말하면 W랑 B 값을 잘 찾으면 정답과 오차가 굉장히 적어서 문제를 풀 만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딥러닝, 그러니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는 문제 정의를 잘 해야 돼요. 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일반적인 문제를 정의하는데 이 문제가 인공신경망으로 풀기 적합한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딥러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준이 되는 목적 함수를 정의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기준이에요. 이 문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에 적합한 목적 함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을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사람이. 이 목적 함수는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의미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머신러닝, 딥러닝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반드시 수집을 해야 되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딥러닝의 경우에는 특히 데이터를 좀 많이 수집을 해야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의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도 볼 거고 계속 볼 거니까요. 반복하면서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트레이닝을 위한,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공부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요. 네, 그 다음에 W랑 B값을 초기화합니다. 이거 어떻게 초기화하느냐? 뭐 랜덤하게 초기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초기화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얘가 지금 하나하나가 뉴런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엑소어 문제 해결할 때도 뉴런 3개짜리 봤었죠? 네, 그러니까 퍼셉트론 3개짜리. 얘는 지금 퍼셉트론이 하나, 둘, 셋, 4개짜리인 거예요. 얘는 인풋이니까요. 자, 4개짜리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죠. 얘도 층이 하나가 있고 2개가 있으니까요. 보통은 얘를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1층짜리 뭐 뉴럴넷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2층짜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퍼셉트론이 하나, 둘, 3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풋도 준비되어 있고 W랑 B값, 요 화살표 하나하나에 다 W, B값이 있죠. 이 W, B값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값이 쭉 흘러가면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예측값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물론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습용 정답, 레이블 값과 2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차이를 계산해 주겠죠.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W랑 B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 가중치가 충분히 의미 있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복이 끝난 다음에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WP 값이 유의미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용어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부르고 여기 그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을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최적화하는 함수라고 해서 옵티마이저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딥러닝이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학습된 모델이 아까 우리가 학습하면서 결과가 나왔겠죠. 이 학습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학습한 모델에 우리가 예측을 위한 실제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 모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학습된 모델이 아주 성능이 좋다면 실제 예측이 굉장히 잘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말했던 키와 몸무게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